자, 페이지 19페이지 내용 뭐예요? 소화 정리 들어갑니다. 이미 학교에서 한번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소화 뜻은 뭐야? 소화의 뜻 음식물을 흡수 가능할 정도로 잘게 부수는 과정. 음식물이 그냥 덩어리가 크다고 큰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또는 녹말이라는 단어의 음식물 자체가 영양소 자체가 녹말 덩어리 크지? 소화 필요성이 있죠. 뭐까지 소화가 돼야 된다고? 녹말은? 포도당까지. 단백질은 어디까지 소화가 돼야 돼? 아미노산까지. 지방은 뭐까지 소화가 돼야 돼?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되어야지만 흡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 그 내신 대비 교재는 소화의 뜻은 이렇고요. 소화를 구분을 하게 되면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통상 소화라 그러면 어떤 소화를 얘기를 하냐?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중에서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화학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뭐예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이야. 이게 화학적 소화고요. 우리가 소화 그러면 통상 무슨 소화를 의미한다고? 화학적 소화를 의미한다고.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뽀개고 입으로 씹고 뜯고 음식물 넘겨서 꿀렁꿀렁 넘어가고 위에 가가지고 막 우컥우컥 섞이고 이런 과정이 기계적 소화야.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건 화학적 소화다. 알겠지? 뭐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 그래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소화 효소 종류들을 다 뭐 해야 돼? 암기해야지 뭘. 안 그래? 자, 소화에 관련되는 소화기관에는 뭐가 있어? 소화기관. 지호야, 소화기관에 뭐가 있어? 일단 순서대로 쭉 내려가자. 응? 뒤죽박죽 하지 말고 소화와 관련된 기관에 뭐가 있어? 입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음식물 넣어서 입, 식도. 음식물에 대한 식도에서 어디가? 위. 위랑 응. 또 위를 지나. 그 다음에 어디가? 일단 써보자. 음식물을 입으로 먹었어. 뒤죽박죽 우리 외우는 것보다 넘어가는 걸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쭉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입으로 음식을 먹었어. 입이 소화기관이야. 그 다음에 어디가? 식도로 넘어가네.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네. 위에서 이제 어디로 가? 그치. 소장으로 가. 그리고 어디로 가? 대장으로 가서 똥이 돼서 이제 음식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는 이제 똥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이 기본적인 소화기관의 예야.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만 소화기관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쓴 애들은 실제로 음식물이 뭐 하는 곳이야? 지나가는 길이야. 음식물이 실제 지나가는 관이야. 근데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소화기관이 있지. 아까 뭐 있다고 했어? 간, 그치. 또 쓸개, 또 이자. 간, 쓸개, 이자. 포함. 추가적으로 간과 쓸개, 이자까지 소화기관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입이 있다고 치고요.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그치?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지나가. 됐지? 그리고 한 이쯤에 더 걸어서 그릴게요. 이게 있어.
그지? 대충 뭐가 그려지는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서 얘는 꿀렁 이렇게 있고, 됐지? 여기에 대충 그림. 얘가 뭐야? 입이야. 여기가 뭐야? 그치? 식도. 그 다음에 얘가 뭐겠니? 위 그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옆에 얘, 이거 뭐 그린 건지. 간. 그치? 느낌 뭐지? 간 밑에 조그맣게 그린 얘가 뭐냐면 쓸개.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과 쓸개가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에이, 줏대 없는 놈.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게 뭐야? 포도처럼 생긴 얘가 이자. 그리고 위에 연결되는 이 관 있지? 이 관? 얘가 뭐예요? 얘가 소장. 좀 굵은 얘가 뭐야? 대장. 지금 이 그린 게 소화기관을 그린 거야. 음식물은 어딜 지나가? 음식물 먹었어. 당연히 어딜 지나가? 식도 지나가고 위 지나가서 어디로 바로 지나가? 소장 지나가고 대장을 지나서 항문으로 나오게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위에 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은 실제로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야.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소화관이라고 표현한다.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 소화관. 알겠지? 근데 소화기관에는 간, 쓸개, 이자도 소화기관에 포함된다. 자, 우리 본질을 까먹지 말자. 소화의 본질은 뭐야? 소화효소. 어디 갔어? 소화효소.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소화효소. 뭐냐면 소화효소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소화효소예요. 알겠지? 소화효소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굉장히 종류가 많아. 소화효소의 특징 뭐냐? 일단 단백질로 이루어진 화학 물질이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야. 소화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야. 알겠죠? 주로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 있지? 뭐 있어?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펩신 이런 거 있지?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야. 자, 봐. 소화효소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녹말, 단백질, 지방을 먹었어. 다시 한번 봐. 생각을 잠깐만 해봐. 논리적으로. 녹말, 소고기 먹었어. 단백질, 땅콩, 버터 먹었어. 지방 먹었어. 먹는다고 바로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흡수가 되어야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흡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뭐 해야 된다고? 뽀개져야 된다고. 분해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냥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뭘 도움을 받고 분해가 된다고?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분해가 된다고. 시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녹말이 일단 분해가 됐다고 쳐. 여기 봐. 녹말이 바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 번 분해가 됐을 때 이름이 뭐예요? 엿당이야, 엿당. 그 다음에 엿당이 또 한 번 분해가 됐을 때 비로소 뭘로 분해가 돼?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되고 얘가 흡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단백질은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뭐 펩톤이라고 해요. 한 번 분해가 됐을 때 펩톤. 알겠지? 그리고 얘가 또 분해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뭘로 분해가 된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지? 지방은 한 방에 분해가 돼서 뭘로 분해가 된다? 지방산 앤드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랬어.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분해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도율아?
소화효소. 그치. 그러면 각각의 소화 효소가 관여를 해야 돼. 참고로 얘들아, 요것도 정리해 써놔. 뭐라고 썼니? 글자 보이시나요? 뭐라고 썼어? 노란색으로. A유소 1요소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아.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물질만 뭐한다? 그냥 분해한다. 무슨 뜻인지 알아 저게? 한 가지 소화 효소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다 분해하는 만능 효소는 없다는 뜻이야. 한 요소는 하나의 물질만 분해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이런 얘기야.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있다고 쳐. 근데 그 소화 요소가 단백질도 분해할 수 있느냐? 못 분해. 분해 못 한다는 뜻이에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 요소가 있어. 그러면 그 소화 요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야. 하나의 소화 요소는 하나의 물질만 분해한다. 1요소 1물질 분해야. 알겠어요? 그러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 요소 이름 뭐야? 아밀레이스. 이제부터 외워야 돼. 중요하니까. 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요소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오는 장소? 입. 그리고 이자. 두 군데서 나와. 입에서도 나오고 이자에서도 나온다. 아밀레이스가 나오는 장소 입과 이자. 엔드. 진짜 헷갈리니까. 입, 이자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온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만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또 다른 놈이 있어야 되겠지. 그 소화효소 이름이 뭐냐? 탄수화물 분해효소.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외워요. 탄수화물 분해효소. 알겠지? 네. 탄수화물 분해효소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분해효소 어디서 나와요? 나오는 장소 소장이야. 소장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단백질을 펩톤으로,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 뭐냐? 펩신, 트립신. 펩신과 트립신이다. 아, 트립신은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써. 일단 써. 원래 트립신은 단백질을 한 번 분해가 됐을 때 펩톤이고, 얘가 또 한 번 분해가 돼도 펩톤이에요.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쳐 넘어가 그냥. 펩신, 트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알겠지? 그럼 펩신 어디서 나와? 위. 트립신 어디서 나와? 이자. 위, 이자. 됐니? 그러면 이 펩톤이라는 단백질 분해된 물질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될 때 이용되는 소화효소 이름 뭐예요? 단백질 분해효소. 얘 어디서 나와? 소장에서 나온다. 소장에서 나온다. 몇 가지 정리됐어요? 네. 지방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한 방에 분해하는 소화효소 이름 있어. 얘 이름 뭐예요? 라이페이스. 얘 어디서 나와? 이자에서 나온다. 오, 이자에서 참 열일하네. 이자에서 많은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지? 라이페이스 이자에서 나온다. 여기까지 됐니? 추가. 문제 100% 나온다. 뭐가 나와? 지방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되기 전에 지방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 알겠어요? 그 지방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 근데 걔는 소화효소가 아니야. 그래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안 쓸 거야. 지금 공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쓴 애들은 다 소화효소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방을 분해되기 전에 부드러운 지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드러운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어. 걔 이름이 뭐냐? 쓸개즙이야. 파란색으로 쓸개즙을 썼잖아. 파란색으로 쓴 쓸개즙은 다시 한번 강조. 소화효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화효소 아니다. 소화효소 아니에요. 하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데 역할을 한다 안 한다? 도움을 준다. 왜? 지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놈은 왜 100% 문제 나온다고? 이름 때문에. 쓸개즙은 이름은 쓸개즙이야. 근데 쟤 어디서 만들어? 이자. 아니야. 이자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쓸개. 쓸개 아니야. 간에서 만든다. 근데 왜 이름이 쓸개즙이야? 만드는 장소는 간이지만 쓸개에서 나오니까. 쓸개에 저장되기 때문이야. 지금 간과 쓸개 붙어 있었잖아. 여기서 쓸개즙을 만들고 만들어진 쓸개즙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쓸개에 저장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 쓸개즙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님들은 쓸개즙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겠니? 쓸개즙은 어디서 만든다고 생각했겠어? 쓸개. 쓸개에서 만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름을 넌 쓸개즙!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만들어지는 장소가 쓸개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야.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쓸개즙의 역할은 뭐다? 지방을 부드럽게 만든다. 부드럽게 만들어진 지방을 라이페이스가 아주 쉽게 분해를 해버리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통찰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리를 하면서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 물어본다.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녹말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장소는 어디야? 최초 분해되는 장소. 입이겠지. 순서가 입에서부터 쭉 내려가는데 입에서 이미 아밀레이스가 나오잖아. 이해됐니? 단백질이 최초 분해되는 장소는 어디야? 단백질 처음 분해되는 장소 어디야? 장소는 위.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이름 뭐예요? 펩신. 알겠니?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 지방은 어디서 처음으로 분해가 된다? 이자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지방이 이자에 있지는 않아요. 어딜 지나가? 소장을 지나가게 되겠지? 소장이 최초 분해되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자는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자지만 그 만들어지는 이자액이라고 하는 게 소장에서 뿜어져 나와요. 이자액은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자, 분비되는 장소는 이자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 소장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소장이야. 위 바로 밑에서부터 소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소장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자가 소장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자액이 소장에 분비가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문제 유형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자에서 만드는 소화 효소의 종류 몇 가지가 언급됐어? 3가지야, 이자에서. 자, 여기 이자 있지? 여기 이자 있지? 여기 이자 있지?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 뭐예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알겠지? 그래서 아예 외워. 이자에서 이자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자액, 이자에서 만들어진 액체라고 할 때 이자액은 뭐뭐뭐를 포함해서 이자액이라 그러느냐? 앞글자만 딱 아트라. 얘를 이자액이라고 한다. 아트라. 아가 뭐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치? 아밀레이스는 3대 영양소 중에서 뭘 분해하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효소야? 탄수화물이지. 녹말. 트립신은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단백질이 분해되면 펩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그러면 이자액이라고 하는 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하고 다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암기 내용이에요. 이거 외우면 문제가 그냥 술술 풀리고 안 외우면 무지하게 헷갈리고. 시간이 5분 정도 걸릴 건데 만약에 지금 아직 암기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요거 외우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꼭 5분 투자해서 바로 암기를 반드시 해라. 완벽하게. 알겠죠? 그래야 이거 문제가 빨리빨리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별개로 간의 역할 좀 정리하자. 간은 소화기관에 해당된다 그랬지? 그치? 간은 어떤 역할을 하니? 쓸개즙을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해독 작용을 한다. 저 뒷단원에 나오잖아.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있는 물질을 뭘로 바꿔? 요소로 바꾸지.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하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장소가 바로 간이다. 해독 작용을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우진 않았지만 간의 또 다른 역할, 간을 지나가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있을 때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반대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간이다. 저런 역할도 한다. 아시겠죠? 간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저장을 했다가 또는 필요하면 또 빼냈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간의 역할이다. 됐니? 네. 추가적인 간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영양소가 다 분해가 됐어. 포도당으로,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릴로 분해가 됐어. 그 분해된 게 어디 지나가? 소장을 이제 쫙 지나간단 말이야. 이때 이 소장이라는 장소에서 뭔 일이 벌어져? 우와. 흡수. 우리 분해를 한 목적이 뭐 때문이라 그랬어? 우와. 흡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세포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분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흡수만 남았겠지? 그러면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는 어디니? 라고 물어봤어. 어디야? 소장이야, 소장. 알겠어요? 소장의,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소장의 구조에 어디에서 흡수가 된다? 융털. 영양소 흡수의 장소는 소장의 융털이다. 알고 있지? 야, 소장이, 이게 이제 소장이라고 쳐요. 소장의 일부. 알겠지? 여기 이렇게 단면을 봤어. 여기 관이 이렇게 있겠지? 이 소장 내부로 음식물이 지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내부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표면이 주름이 뭐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져 있다는 얘기예요. 소장 내부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주름을 뭐라 그래? 아니, 이건 주름. 융털은 어디냐? 얘를 더 확대해야 돼. 더 확대하면 이 표면이 또 막 또 주름이 잡혀 있어. 이게 융털이야. 그러니까 융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대충 보면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매우 미세한 털 같은 구조물이 융털이야. 엄청 미세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융털이 이렇게 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융털에 그렇게 생긴 구조의 장점이 뭐냐? 일단 요거 융털 구조, 왜 이렇게 많은 털처럼 나 있냐? 꼬불꼬불 주름이 져 있느냐? 융털 구조란 쉽게 해서 주름 구조란 뜻이에요. 매우 미세한 주름 구조의 장점은 뭐야?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생각하자. 집에 수건 쓰잖아, 수건. 물 닦을 때 수건. 수건 표면은 맨질맨질해? 아니면은 털실 같은 게 복슬복슬 나 있어. 그 구조물이 융털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수건들은 복실복실 털 같은 게 나 있을까? 수건의 목적이 뭐야? 물을 많이 흡수해야 돼. 그치? 그럼 그 구조물이 어떤 장점이 있냐?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란 뜻이야. 그래서 그걸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주름진 구조의 장점은 뭐냐? 표면적을 넓혀서 흡수의 효율성 높인다. 표면적이 넓어지는데 왜 흡수의 효율성이 증가되나요? 표면적이 넓다는 뜻은 음식물과 맞닿을 수 있는 면적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넓어진다는 얘기지. 많이 닿으면 그만큼 많은 음식물,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할 얘기가 좀 융털 구조에 관련 예 뭐가 있다고?
수건의 표면 비슷하다 그랬지? 그지? 또는 우리가 이 뒷단원에서 뒤에서 배울 뭐야? 페포의 구조. 페포도 표면적을 넓혀서 공기하고 접촉 면적을 뭐 하는 거야? 넓혀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높이기 위한 구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또는 식물 뿌리의 뿌리털 등 이 정도만 쓰자. 식물 뿌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매우 미세한 털들이 쫙 나 있어. 걔도 접촉 면적을 넓혀서 최대한 많은 물을 흡수하기 위한 구조물이란 뜻이야.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러면 융털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융털 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봤단 말이야. 융털 하나가. 이 하나가 융털이라고 쳐요.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융털 내부에는 매우 가느다란 핏줄이 이렇게 있어. 분홍색으로 한 게 이게 핏줄이야. 물론 눈에 보이는 핏줄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핏줄이야.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매우 미세한 핏줄이야. 무슨 혈관이라고 그래? 모습을 그렇지, 얘를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심부에, 모세혈관 중심부에 관이 이렇게 있어. 파란색으로 좀 구별해서. 모세혈관 중심부에 있는 이 관의 이름이 뭐다? 암죽관이다. 자, 그래서 융털의 단면 구조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융털로 영양소가 흡수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 모세혈관, 암죽관을 써줬어. 왜 써줬을까?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있고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따로 있다는 뜻이야.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 무슨 성 영양소? 지용 모세혈관이 혈관이잖아. 피잖아. 피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피는 뭐하고 친하다?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 그러면 수용성이 아닌 영양소가 되겠지. 네. 뭐라 그래? 지용 지용성, 물에 안 녹는 영양소. 그래서 아까 영양소 정리할 때 배웠잖아. 수용성에는 누가 수용성의 영양소에 해당된다 그랬어.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포도당, 그지? 또 아미노산, 얘네들이 수용성이야. 또 모든 무기염류, 칼륨, 칼슘, 나트륨, 철, 무기염류. 또 바이타민에 누가 수용성이라고 그랬어? BC 카드, BC, 바이타민 B와 C가 수용성이야. 얘네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영양소들은 누구란 얘기야? 지용성이란 얘기가 되겠지? 네.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는 놈 누구니? 그러면 지방이겠죠. 지방과 관련된 애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누구야? BC를 뺀 A, D, E, K 등, 바이타민 A, D, E, K 등 얘네들이 지용성 영양소다. 걔네들은 어디로 흡수가 된다?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됐어? 지혜도 됐고? 할인 됐니? 자, 여기서 1% 업그레이드. 1%는 상위 1%? 내용까지는 아니고 내용까지 알면 좀 좋다 이런 거. 뭐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 암죽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흡수가 되는 장소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영양소가 흡수가 됐어. 얘네들 소장에서 흡수가 됐어요. 흡수된 영양소는 이제 이동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 영양소는 일단 심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포로 쫙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심장으로 영양소가 가야 돼. 알겠지? 그러면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와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는 일단 최종 목적지는 심장이야. 심장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달라.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심장까지 가다가 가는 길에 반드시 어딜 지나? 얘를 지나. 알겠어요? 꼭 알아도. 어떤 영양소가 봐봐. 화살표로 소장에서 흡수가 됐어요. 그 영양소의 경로가 여기 심장을 내가 대충 그릴게. 하트로 심장을 이렇게 그린다고 쳐. 심장이라고 쳐요. 알겠지? 경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봐. 이 경로는 어딜 지나가는 경로란 얘기야?
간을 지나간다는 얘기지. 네. 간 지나가네. 이 영양소는 무슨 성이다? 수용. 수용성이다. 수용성은 반드시 간을 지나서 심장으로. 알겠지? 시우 알겠지? 네. 지우 알겠지?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 이제 암주권으로 흡수된 영양소가 간을 지나지 않고 심장으로 이렇게 그냥 경로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간을 안 지나. 지났냐 안 지났냐가 중요해. 간을 안 지나고 바로 심장으로 왔어. 이 영양소는 뭐란 얘기야? 수용성. 지용성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문제 내가 낸다면 학교 선생님 문제 낸다면 이런 거 낼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는 기억 영양소,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가 니은 영양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 있어. 니은 영양소는 암주권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다. 맞아, 틀려. 틀렸단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니은은 간을 안 지나네? 지용성이네? 지용성은 어디로 흡수가 된다? 암주권으로 흡수가 되는 거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되셨어요? 네. 오케이.